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입니다. 시장은 어저께 폭등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이 좀 나올까 싶었는데 역시나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강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가 블랙록 지분이 확대 소식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또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 개장 전에 많이 고민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약하게 끝났거든요. 뭐 블루아울 얘기라든지 전체적으로 AI 쪽에 대해서 자금 경색이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게 끝났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시장에 내재화가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살짝 눌리면서 시작은 됐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뭐 오후가 되기도 전에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을 해주는 주요 주체는요.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돈의 힘으로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니까요. 만약에 오늘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눌려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장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의 김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600선까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거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시장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주였습니다. 삼성전자가 4% 넘게 오르며 불기둥을 세웠고 또 SK하이닉스도 1.7%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연휴가 끝나고 달려오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오면서 오늘 1.45% 상승한 5,700선으로 또다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으로 출발은 집계됐으나 곧바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 하락 흐름 그대로 이어오면서 0.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57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함께 개인도 함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5천억 원대, 개인은 2,8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홀로 8천억 원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오늘은 반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900억 원대, 기관은 2,24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3,454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미래에셋생명입니다. 어제 증권주가 불기둥을 세웠는데 그 흐름이 오늘은 보험주로 이어졌습니다. 곧 있으면 있을 실적 공시가 발표될 예정 때문인데요. 오늘은 삼성생명이 발표가 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엔 현대해상 그리고 미래에셋생명 등이 공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 29.98%의 상한가로 12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하나시스템입니다. 오늘 방산주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함께 협상 무산 카드를 꺼내는 발언 때문인데요. 10일 안에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상 실제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고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국내 방산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관련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렉스원 등이 있겠고요. 하나시스템은 오늘 7.52% 상승한 11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요, 흥구석유입니다. 오늘 석유와 유가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인도분 브렌트유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른 이유로는 트럼프 발언에 따른 중동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기름이 부족해질 수 있겠고 또 기름값이 오르면 평가이익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앙에너비스, S-오일 등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는 15.35% 상승한 17,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황까지 정리해봤는데요. 현재 우리 프로그램은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채팅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주챔 업앤다운의 김하연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리를 또 옮겼습니다. 종목 상담 전에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다음에 주식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좀 오늘도 좀 엄선된 자료로 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 시간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살짝은 좀 어제보다는 좀 재미가 없죠.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빨로 1.5%.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셌나요?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지금 음봉으로 또 좀 아쉽게 살짝 조정 나왔는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밑에 보시는 화면인데요. 어제의 양봉, 이 뚱뚱한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상승 추세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조정이 나올 때 내가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이것도 좀 해볼까? 오늘 어저께 증권주가 다 좋았는데 오늘 증권주들이 살짝 조정받는데 좀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로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어제 시장이 왜 이렇게 좋았냐? 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좋았을까요? 예, 코스닥이 좋았을까요? 예, 코스닥이 훨씬 좋았습니다. 예, 근데 코스닥이 좋았던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예, 처음엔 조금 긴장을 푸시라는 의미로 좀 갖고 왔지만 이거예요, 이거. 친척과 지인의 수익 자랑에 추경 매수가 들어온 걸로 거의 저는 80% 확신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이게 실제로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뉴스 영상 매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척과 지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누구 아들, 누구 사촌 동생 삼성전자로 200% 벌었대. 그러면 우리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밥은 맛있게 먹었지만 속은 불편할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들 배 있죠, 배. 여러분들 배 있잖아요. 배가 고픈 거는 잘 참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그래서 고향집을 내려가셨다가 주식을 안 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고향집을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나도 해볼까? 이제서라도 좀 해볼까? 아니, 쟤도 별것도 없는데 나도 해보자 라는 추경 매수가 어제 코스닥에 80%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되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실제로 어제 여러분들 ETF라고 아시죠? 네, ETF 자금에 모든 섹터가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어저께 코스닥 시총 상위로 보면 에코프로가 17%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도 17% 정도, 그 다음에 펩트론 18%. 예, 이렇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슈가 있었나요? 삼천당제약이 이슈가 있었나요? 펩트론이 이슈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요거는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ETF를 사면요. 보통 사람들이 뭘 사냐? 코스닥 지수 ETF를 삽니다.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코스닥 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의 비중이 많겠죠. 그러면 ETF를 사는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나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제 10%, 15% 이상 올라갔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 수익 자랑. 예, 배 아픈 걸 못 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예, 이런 자금들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금만 더 깊이 가자면요. 이 수익 자랑도 플러스 지금 요즘에 비트코인 어때요? 비트코인 완전 박살났죠. 지금 하나 기준에서 1억도 깨졌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하던 자금들까지도 증권으로 온다. 증권으로 오는데 비트코인을 했던 자금들이 증권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살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대형주로 들어올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주식에 대해서. 비트코인만 알 뿐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현재 부동산 여러분들 전세 대란이잖아요. 전세가 없어요. 물건이. 왜? 전세를 안 놓고 다 매매입니다. 예, 현 정부에서 세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그럼 팔고 남은 자금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또 부동산을 살 것이냐. 아닙니다. 이 자금도 같이 주식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잠겨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자금이거든요. 이 자금들이 주식으로 들어오면 뭘 살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이런 거 사겠죠. 시가총액 큰 거. 잘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보니까 시가총액 1,000억짜리도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약간 오늘 몸풀기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언론에서 좀 많은 신랑이라기보다는 좀 많은 찬반 토론이 겪었어요. 머스크가 결국에는 일을 또 냈습니다. 본인 X라고 하죠. 예전 말로 트위터에 여기 보이시죠? 테슬라 코리아 채용 공고를 직접 냈습니다. 직접 내고 얘가 무슨 얘기를 했냐? AI 칩 디자인 엔지니어.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내가 사람을 구하고 있다. 예, 요거를 언론에 조금 더 빌리자면요. 연봉 얼마게요? 3.4억에서 3.8. 엄청 많이 줍니다. 이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뭘 주냐? 테슬라 주식까지 준대요.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글을 올렸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영어 있잖아요. 요 블룸버그 일면 기사였는데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예, 테슬라는 필요하다고요. 뭐가? 빌드 on factory. 예, 본인들의 반도체. 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자기 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저께 언론들이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와 반도체 협약을 넘어서 설계 생산 역량 내재화를 추진한다. 고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인재를 뺏길 거라서 안 좋을 거다. 주가는 어떻게 됐죠? 반대로 갔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거에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지만 이 칩이라는 거 있잖아요. AI 칩, 반도체 칩이라는 건요. 한 회사가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개념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 드릴게요. 반도체는요. 쉽게 얘기해서요. 글로벌화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화.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그냥 쾅쾅 찍어서 만드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게 자,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반도체를 정밀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설계를 해주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물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하지만 그걸 정말로 수율 좋게 만들어주는 TSMC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TSMC나 삼성전자가 만들 때 그거를 수율 좋게 만들어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식각 장비가 됐던 노광 장비가 됐던.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필요하고 네덜란드의 ASMR이라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반도체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개의 나라가 엮여 있죠? 한국, 미국, 대만,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고 일론 머스크가 한다면 한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생산 못합니다. 해보라고 하세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종의 노이즈일 수는 있어요.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트위터에다가 또 세게 얘기하고 야 우리 진짜 직접적으로 칩 만들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지언정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제가 왜 이걸 얘기 드리냐면 이겁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정말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추진력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질문 드릴게요. 테슬라가 더 돈이 많겠어요?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더 돈이 많겠습니까? 중국이 훨씬 많죠. 근데 중국이 여태까지 뭐 했어요? 반도체를 따라잡으려고 수율이 안 나와도 그냥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전기료까지 내줍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반도체 산업은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 중국에는요 이런 램 리서치라든지 ASM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서클 체인저,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 중국이 제대로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뭔 난리를 쳐도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가 있죠. 보시면 요즘에 맨날 나오는 DDR5 얘기 있죠. 네, DDR5. 요걸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DDR5는 일단은 기술력이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은 밑에 보세요. 2025년도에 DDR5 이제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2년이나 늦어요. 근데 수율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DDR5 한 90% 수율이 나오거든요. 반도체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지금 워낙에 이런 노광 장비라든지 식각 장비가 없다 보니까 램 리서치랑 ASML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수율이 50%밖에 안 나와요. 못 따라온다고요. 네,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HBM 자랑스러운 HBM 지금 HBM4까지 나왔죠. 네, HBM4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HBM3E도 아니라 HBM3예요. 지금 한참 멀었다고요. 아니 D램, 이 DDR5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HBM 따라올 수 있겠냐고요.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론 머스크의 말도 안 되는 트위터에 놀아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파신 분들이 꽤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노이즈일 뿐이고 뭐 낸드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라는 건 제가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이 자리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D램이라는 건 휴대폰을 켜가지고 빠르게 전화번호를 찾고 빠르게 인터넷이 되는 걸 도와주는 애고 낸드라는 거는 낸드 플래시라고 해서 휴대폰을 껐다가 켜도 정보가 날아가지 않는 정보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낸드는 D램이랑 기술력 차이가 있어요. 낸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도 금방 우리나라 따라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다? 중국이 이렇게 정말 득달같이 달려드는데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걸 과연 테슬라라는 기업 하나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없다. 예. 저는 이거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섬찟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예, 이거. 메모리 가격이 지금 여러분들 뭐 메모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고 메모리라고 불리는 애가 지금 5배에서 6배 올랐어요. 예, 6배.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선 죽어나는 거죠. 예, 원가가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가 휴대폰에 차지하는 원가율이요. 여러분들 한 40% 되거든요. 원가율을 40% 차지하는 애가 5배, 6배 오르니까 아이폰 값은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죽겠는 건데 얘네가 중국 업체에다가 지금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우리나라에 위협적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일단은 애플 칩에 들어가려면 D램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은 수율이나 이런 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성능을. 그치만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죠?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멘토님, 삼성전자 샀는데 언제 팔아요? 멘토님, SK하이닉스 샀는데 이거 언제 팔아요? 이거거든요. 네, 제가 요거 오늘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딱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반도체 언제 팔아야 되냐? 보통 이런 말 하죠. 삼성전자 2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수익 실현하세요. SK하이닉스 1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수익 실현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네, 오늘 정확하게 제가 정해 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는요. 가격을 보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는요. 요거 좀 지우고
반도체는 자, 공급과 수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공급과 수요. 반도체는 공급 그리고 수요가 결정날 때 판매하셔야 됩니다. 매도. 지금은 절대적으로 수요가 높죠. 예, 무조건 수요가 높죠. 있는 재고도 다 팔리죠. 근데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한다. 그때부터 매도하세요. 멘토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설한다잖아요. 그건 HBM 얘기고. D램, 일반 메모리를 증설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매도하셔야 돼요. 가격을 보고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증설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요. 두 번째, 이런 애들, 중국 업체들. CXMT라든지 양찌 메모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실제로 미국 업체랑 할 일은 없겠지만 뭐 중국에 납품되는 아이폰만은 중국 업체에서 메모리 대주기로 했다 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때 되면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빠르시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 20만 원 가면 매도해요, 100만 원 가면 매도해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는 공급과 수요만 보셔야 된다. 예, 지금은 매도하지 말고 한 주라도 더, 하루라도 더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포인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나 뭐 요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장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간 지켜오신 분들도 대단하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지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오늘은 조금 빠르게 제가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은 종목 상담을 계속해서 받으셔야 된다. 지금 타이밍에는 종목 상담을 받으셔서 주도주로 빠르게 올라타셔야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가던 6,000포인트를 가던 그래도 남들만큼 그러니까 지수만큼의 수익률은 좀 낼 수 있으니까요. 꼭 주도주에 올라타셔라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좀 진행해 볼게요. 유튜브 상담이 좀 많이 올라와서 유튜브 상담을 좀 진행해 볼 텐데 현대제철이시고요. 매수가가 38,400원이시다.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오늘 사신 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네, 오늘 사신 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38,400원이면 이게 혹시 오늘 사셨다고 해도 저는 크게 나쁜 포인트로 보여지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 얘를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일단은 이 친구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자, 2023년에 주가 변동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냥 이 박스권에서 내내 이렇게 데리고 놀았고 그다음에 2024년도로 넘어올까요? 네, 어때요? 주가가 밑으로 떨어졌죠. 근데 물론 2024년도는 전체적으로 지수가 되게 암울했어요. 매매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2025년도 들어올게요. 2025년도에 번쩍번쩍 몇 번 이렇게 서줬는데 사실은 지수가 간만큼 올라가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한 9월 달부터 요때부터 사실은 지수는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얘는 오히려 떨어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제철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철강. 예, 철강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을 못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침체가 됐고 어쨌든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면 철강 쪽은 같이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건 일단은 얘가 요 37,000원짜리까지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뚫고 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여기서 2023년도 2년 전에 2년 반 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 많아요. 아, 5년째 보유 중이시래요. 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참 애매한데 근데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37,000원, 4만 원짜리를 뚫기가 어려운 게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하반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서야 탈출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자리를 뚫고 가기는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마디로 정해드릴게요. 이거 글자로 적을게요. 홀딩. 홀딩 하세요. 저는 원래 제철주 그러니까 원래는 철강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철강주도 갈 때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얘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보여드린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철강 쪽들이 왜 괜찮냐? 제가 봤을 때는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하면 철강주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남아돌아요? 아니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네, 아파트 분양 물량 엄청나게 늘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철강주들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5년 기다린 거 여기서 한을 풀어야 됩니다. 당장은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 그리고 2023년도 4년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못 가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이 얼마죠? 20%니까 차라리 얘가 떨어져서 32,000원 온다. 그러면 거기서 비중 10% 더 실으셔도 돼요. 저는 철강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니까 홀딩하시고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정리 드릴게요. 네, 다음도 유튜브 상담으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오늘 좀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맞네요. 자, 5,300원 40%인데 수익 실현할까요? 전화를 주세요, 이런 분들은. 네, 왜냐면 육성으로 이분의 매매 스타일이라든지 이분이 이걸 왜 샀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그냥 여기서 샀는데 오늘 수익까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간단하죠. 아, 수익 실현하세요. 네, 네. 수익 실현하세요. 수익 챙기세요라고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은 얘가 왜 갔냐? 원전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할지 여기서 떨어질지 이거를 예측하려면 뭘 봐야 되냐?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그 기업의 펀더멘탈, 그 기업의 모멘텀, 그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지 안 벌지 이게 중요하다. 얘는 뭐 때문에 갔냐? 원전 때문에 갔어요. 원전. 그러면 원전 때문에 가는 앤데 원전이 앞으로 그냥 테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원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원전이라는 거는 충분히 더 모멘텀은 있다. 정말 매수를 좀 잘했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8,050원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올려줬다가 여기 눌림목 내는 자리,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인 수익이 나신 거기 때문에 저는 홀딩하셔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자, 얘가 상한가 언제 갔죠? 상한가를 볼 때는 여러분들 꼭 분봉을 보셔야 돼요.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추가로. 자, 상한가 언제 갔나요? 오늘 땅 치고 나서 9시 30분에 갔습니다. 네, 9시 30분에 땅 치고 올라갔죠. 요거 10분봉이에요. 땅 치고 올라갔는데 얘가 상한가가 지금 풀려요, 안 풀려요? 중간중간 풀리긴 하죠. 네, 살짝 풀리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1시 때부터는 지금 자물쇠로 잠근 것 같아요. 네, 보통 여러분들 이걸 헷갈려 하세요. 아, 상한가 가서 좋아요, 멘토님. 다음날 더 올라가요? 아니면 떨어져요? 이걸 구분할 때는 이 상한가가 이제 3시 반, 장 종료되기 전까지 3시 반까지 풀리는지 이 좌물쇠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12,680원을 유지한다. 종가까지. 그러면
월요일 날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추가 상한가가 나오든지 아니면 10% 이상 수익이 나면 거기서부터는 지금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 상승을 노려보자. 일단은 오늘은 매도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거기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유튜브 상당히 많네요. 유니셈 매수가가 8,050원에 10%다. 일단은 유니셈이라는 종목은 매수 포인트가 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이런 분들이 왜 전화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중장기로 가져갈 건지 어쩔 건지를 물어보려면 일단은 채팅보다는 물론 당연히 시간이 좀 안 되셔서 그렇겠지만 한데 일단은 얘는 뭐냐 칠러 쪽입니다. 칠러. 네, 칠러. 반도체 장비 칠러 쪽, 칠레가 아니고 잘못 적었네요. 칠러입니다. 칠러. 칠러 쪽인데 중장기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장기라는 개념은요.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3년이거든요. 근데 얘가 물론 칠러 쪽이고 반도체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고 다 좋습니다만 일단은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도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 중장기로 과연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일단은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주봉이거든요, 이게. 얘가 일단 요 저지선까지 올라왔죠. 근데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는 15,000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라인은 뚫는다라고 보거든요.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15,000원짜리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비중 10% 그대로 가져가시고 15,000원짜리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문자네요, 문자. 문자에 또 핫한 종목이 들어와서 아마 주신 것 같아요. 삼성전기.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 자, 어저께 상승을 해줬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삼성전기가. 네. 36만 7,900원이시고 어제 따라 붙으셨네요, 이거. 비중 20%다. 이거 그 전에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전에 사셨으면. 이게 보통은 삼성전기가 어떤 상담이 나오냐면 LG이노텍 나올 때 삼성전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삼성전기가 원래 이렇게도 속을 새기던 종목입니다. 박스권을요. 이게 지금 제가 주봉으로 봐서 그렇지 월봉으로 보면 이 박스권을 뚫었던 적이 없어요. 한 5년간. 장장 5년간. 근데 이런 종목들이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한번 뚫고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 뚫고 올라가는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좀 홀딩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떤 트레이더 성향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제 자리에서 따라붙었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아쉬워요. 네,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대형 종목이 올라간 다음에 한 번 정도 눌려줄 때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고가니까. 예, 신고가일 때는 물론 신고가 매매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에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은 눌려줄 때 좀 들어가는 게 좋았다. 33만 원 정도에서. 물론 지금 매수한 포인트는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눌러준다면 33만 원 포인트에서 다시 조금 더 추가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애들은 목표가를 정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가 올라가는 거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MLCC라고 보여져요. 예, MLCC가 뭔데요?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 MLCC가 가격을 올린대요. 삼성전기가 주로 만들고 있는 MLCC. 누가 그랬냐? 사실은 MLCC에서 2위가 삼성전기고요. 1위가 무라타라는 일본 업체예요. 무라타. 예. 얘네가 무라타 사장님이 우리 연휴 기간 동안 MLCC 가격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찌됐던 간에 삼성전기도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40만 원은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는 힘이 엄청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수익 실현 해보시는 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상담은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세요? 삼성 SDR 삼성 SDI. 매수가 네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21만 6천 원에 10%. 내기 42만 원쯤에서 자꾸 맞고 내려오는데 네.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요. 비중이 얼마나 되신다고요? 10%? 네네. 이거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뚫고 더 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참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수익이 네, 나도 나도 어렵고. 고민, 손실이 네. 나도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손실이 나면 덜 고민해. 그냥 내가 더 사버리면 되니까. 막 이런 느낌. 근데 수익이 나도 참 들고 가면 고민이죠.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 네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얘 어저께 호재 나왔잖아요. 네네. 예,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판대죠. 네. 예, 그러면은 결국에 얘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 자신 있어. 나 자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지분 팔고 현금 만들어가지고 더 투자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얘네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저거죠. ESS 이쪽에 사업을 더 펼쳐가지고 내년부터 나 흑자 내볼게.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상담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네네. 예, 월봉이에요. 워낙 바닥에서 사셔서 월봉으로 설명드리는데 바닥에서 정말 힘겹게 잘 모아 가셨고요. 얘는 일단 요 중심선 61선을 딱 지금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솔직히 조금 더 오버하자면 얘는 이번에 뚫고 올라가면 저 50만 원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잘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네네. 이 종목 50만 원까지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빠지면 네.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을까요? 얘가 빠져봤자 지금 조금 많이 빠져봤자 안 빠지더라고요. 36만 원대 빠지거든요. 네, 이 이하로 안 35만 빠질 거예요, 얘는. 원까지. 네네.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36만 원대 사면 어차피 우리 단가가 21만 원대니까 네네. 뭐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다른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2차 전지를 내가 가고 싶다 하면 많잖아요. LG엔솔이라 됐든 뭐 LNF, 포스코 퓨처엠 이쪽으로 그냥 분할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포스코 푸첸도 있어요. 그러세요? 아무튼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못 드리니까 이 종목은 네네, 더 이상 알겠습니다.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서 레벨업이 됐어요. 얘가 쭉 올라와서 횡보했다가 여기서 한번 양복이 쫙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겁니다. 이 종목은. 저는 50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고요. 이 종목도 참 오래 기다리실 것 같은데 42,000원에 비중 10%다. 일단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편애가 있으면 안 되지만 한국 들어간 주식 있죠. 한국. 예, 한국. 예, 물론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 뭐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한국 들어간 종목들은 보통 특징이 뭐냐면 정부 거예요. 정부 거. 네, 정부. 그러면 이 기업들은 과연 물론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뭐 모든 걸 다 하시는 거 압니다만 일반 기업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욕심을 내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한 달 이렇게 지나도 월급 나오니까 라는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한국 들어간 주식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 기업이 앞으로 돈을 정말 잘 벌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신제품을 잘 내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투자해서 주식을 사줘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맞지 너무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매수 단가는 좋아요.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면 좋고 일단 얘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딱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요 양봉을 보면 여기서 박스권을 일단 뚫어냈어요.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 얘가 한 43,000원에서 42,000원 정도 됐는데 그걸 뚫고 44,000원까지 올라왔고 오늘 윗꼬리가 좀 남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차트로는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의 지금 장점이 뭐냐면 요거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지금 보시면 그간 기다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도해서 어디 갈까요? 반도체, 뭐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으로 다 가겠죠. 로봇 우주항공. 근데 그걸 누가 받아가고 있냐?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어요.
예, 외국인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뭐 전체적인 시장 뷰를 완벽하게 예측드릴 수는 없지만 뭐 여태까지는 기술주,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기술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제는 한 1분기까지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냐?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약간 가치주 같은 스타일이죠. 한국가스공사는 가치주죠. 왜냐하면 국민한테 가스라는 거를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모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일단은 얘가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46,000원짜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46,000원짜리까지 기다리셔서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선익 시스템이요. 선익 시스템. 네, 네, 68,200원에 10%요. 잘 사셨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네. 이거를 뭐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태양광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네. 조금만 더 가져가 볼까. 사실 구정 전에 팔려고 했어요. 아이고, 구정 전에 팔았으면 전화도 못 하셨겠네. 속상해서 전화 안 그럼요, 했겠죠. 못 하죠. 네. 네, 근데 앞으로 조금 전망이 좋은 것 같아서 네. 매출이 너무 많이 잘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봤어요. 근데 좀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돼서요. 이거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아, 팔지 마요. 네. 네. 아, 보통은 이제 이 자리에서 팔라고 많이 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원래. 저는 더 아,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트레이딩 기법은 뭐냐면 네. 밑에 떨어지더라도 물리더라도 일단 꼭대기는 보고 오자예요. 아,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점을 네.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보통 우리가 자,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혹시?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 팔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네. 주식은요, 올라가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가 여기서 꼭대기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다가 여기서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주고 여기서 떨어져요.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주식이. 네. 근데 보통 우리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매도하기 시작해요. 아, 그리고 또 내려갈까 하나 봐. 실수. 꼭대기에서 팔 걸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또 못 팔아요. 아. 그러다 여기서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줄 때 또 어떤 생각을? 역시 내가 맞았어. 역시 맞아요. 내가 맞았어. 여기까지 갈 거야 하면서 또 못 네. 팔아요. 그러다가 얘가 맞아요.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그것도 신호를 감지를 못하고 계속 갖고 갑니다. 아, 그러다가 맞아요.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 저한테. 멘토님, 제가 사실은 여기서 사서 수익 이렇게 냈는데요. 벌써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어떡할까요? 저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오히려 여쭤볼게요. 저 최고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 것 같아요? 저. 아, 전문가님이요? 네, 못 파실 것 같아요. 저 못 팔아요. 예, 맞아요. 네, 최고점에 못 팔아요. 예, 그 누구도 모르니까. 맞아요. 그럼 저는 네. 어디서 파냐? 저는요, 네. 최고점을 보고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죠. 지금 시청자 딱 보시면 오른쪽 어깨죠. 오른쪽 네네. 어깨에서 파셔야 돼요. 음, 자, 주식은 언제 팔아야 되냐?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5,000원에 네. 샀습니다. 네, 5,000원. 그 다음에 네. 10,000원이 됐어요. 네. 예. 그러면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팔고 싶죠. 근데 그렇죠. 얘가 10,000원 더 가서 20,000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고요.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최고점을 네. 찍고 얘가 8,000원 될 때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어깨 팔아라. 예. 어깨에 팔아야 돼요. 좀 확인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될 때마다 본인의 어깨를 쳐다보세요. 아, 예. 지금 그러면 자, 선익 시스템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정말 네.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아이고. 네. 올라갑니다. 얘가 올라가요. 지금 네. 어디예요? 지금 예. 그 꼭대기. 꼭대기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림 그려서 지금 한 5분 설명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네네.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머리를 만들었는지 아직 몰라요. 아, 근데 또 모르죠. 월요일 날 갑자기 떨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네네. 속지 마세요.
왜? 요 아. 검은색 선 보이세요? 네네. 요게 5일선이라는 거예요. 네. 요 5일선이 생명선이라는 건데 다시 한번 네네. 보여드리면 얘는 네. 급등이 나오고 나서 5일선 훼손을 전혀 안 하죠. 음. 그러면 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매도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압축적으로 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멘토입니다. 네, 네네네. 성우 화이팅. 성우 하이텍. 네. 네, 7,300원. 7,300원에 10%. 잘 어디서 사셨어요? 팔아야 되나? 아, 잘 사셨어요, 이거. 네, 어떻게 갈 수 있으려나 더 좀. 9만 9천 원 바라보는데, 9,000원이요? 네, 네. 거기까지 가서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9,000원. 네,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거. 갈 것 같아? 네, 갈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놔줘야 되겠네. 나는 이 종목은 일단은 그냥 쭉 가져가세요. 네, 8,800원이 때 할애하나 말이하나. 아, 근데 이게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다른 이렇게 강의 같은 소리가 많아지는데 그냥 야, 네. 종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그것만 맞춰 이러면 되는데 사실 제 성격상 그게 안 되거든요. 얘는 8,800원을 가든 9,800원을 가든 신경을 쓸 종목이 아니에요, 얘는. 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래요? 시세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자, 아까 선익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이 검은색 선 있잖아요. 5일선. 네네네. 이 5일선을 지금 얘가 캔들이 요 캔들이라고 네. 하거든요. 빨간색, 파란색을. 얘가 네. 훼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올라가고 있어요. 뭐 중간중간 이렇게 충격이 오기는 합니다만은 했다가도 바로 다음날 쭉쭉 올라가죠. 네. 거기다가 자, 5,300원 저점, 6,000원 저점, 6,000원 저점, 그다음에 6,500원 저점.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붙이고 있죠. 예,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 상승 상승. 추세. 상승. 주식에는요, 추세가 정말 중요해요. 하락,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는 하락 추세일 때 추가 매수하는 거고요. 상승 추세일 때 이제 시작됐는데 여기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루하루 멘토님 8,800원 갔는데 9,000원까지 갈까 안 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승 추세가 끝날 때 그때 파는 거예요. 아하. 아시겠죠? 네네. 네, 상승 추세가 끝날 때는 언제다? 요 5일선을 훼손할 때. 아,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5일선이. 네, 저는 이 종목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여기 네. 마지막으로 좀 요걸 보너스로 좀 알려드리면 일단은 네. 얘는 저는 수급을 또 중요하게 보는데 외국인들 모아가요, 안 모아가요? 뭐가요? 모아가죠. 거기다가 기관은 뜨문뜨문인데 투신은 뭐 약하지만 어쨌든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죠. 예. 예, 그럼 얘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좀 욕심내서 말씀드리면 꼭 9,000원을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거기 뚫고 올라가면 좀 많이 갈 수 있어요. 10,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는 한 10,000원까지 목표로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오늘은 유튜브 중심으로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은 저희가 매일 나와서 일주일 내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접수해 주셔가지고 또 많이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매수 매도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좀 관망의 자세로 시장 좀 천천히 지켜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